요즘 우리 서민들의 주거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세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주거 형태가 점차 사라지고 있고 그 자리를 월세가 빠르게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우리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정부의 전세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제로는 실수요자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구하기 위한 대출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보증 비율도 줄어들면서 서민들의 선택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지혜롭게 대응해 나간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기존 100%에서 90%, 그리고 80%로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자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전 전세 대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신축 아파트나 재건축 물건에 대한 전세 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전세 시장 자체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월세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전세 대출로 인한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전체 전세 대출 규모가 200조 원을 넘어서면서 금융시장 전체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이런 정책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정책이 실제로는 투기 수요보다는 서민들의 실수요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유 자금이 충분한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원하는 집을 구할 수 있지만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서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층에게는 이런 변화가 더욱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자녀들의 교육비나 노후 준비로 인해 가계 지출이 많은 시기에 주거비 부담까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면서 매월 나가는 고정비가 늘어나고 이는 가계 경제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주거 지역의 다변화입니다. 수도권이나 인기 지역에만 집중하지 말고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저렴한 지역을 탐색해 보는 것입니다. 요즘은 대중교통이 발달해 있어서 조금 멀어도 충분히 통근이 가능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거 형태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입니다. 전세가 어렵다면 월세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상황에 따라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월세를 선택할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월 지출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재정 계획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월세를 내면서도 남는 자금을 다른 투자나 저축에 활용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 구성원들과의 협력을 고려해 보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과 함께 비용을 분담하거나 형제자매들과 공동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해진 요즘이지만 어려운 시기에는 가족의 힘을 모으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로는 정부의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꼼꼼히 찾아보고 해당 조건에 맞는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주거비 절약을 위한 생활 패턴의 변화입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면 굳이 직장 근처에 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주말에만 사용하는 세컨드 하우스 개념으로 더 저렴한 지역에 거주지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런 변화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연성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거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기대를 조금 수정하더라도
현실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이런 상황을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전세 시장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주거 서비스나 금융 상품들이 등장할 수도 있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주거 형태를 경험해 볼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월세가 일반적인 주거 형태입니다. 이들 국가의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거 형태가 달라진다고 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의 주거든 그 안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질, 그리고 그곳을 진정한 보금자리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집은 단순히 부동산 가치가 아니라 가족의 추억과 사랑이 쌓여가는 공간이라는 본질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서민들끼리 서로 정보를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찾기 어려운 좋은 매물이나 유용한 정보들도 여러 사람이 함께 노력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동네 모임을 통해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조언보다도 실제 경험자의 이야기가 더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도 단순히 불만만 표출할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방향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책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경제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정부 정책도 시간이 지나면서 보완되고 개선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현재 주어진 조건 하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고 미래를 위해 꾸준히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에 좌절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가족의 행복과 안정을 위한 계획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집은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안정적인 주거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어떤 집에서 살든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정신이 진정한 보금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어려운 주제를 함께 나누면서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과 계속해서 소통하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주거 문제는 단순히 집을 구하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급속한 경제 성장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주거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이런 변화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응력입니다. 기존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하고, 예전의 기준이 맞지 않는다면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결코 타협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더 현명하게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월세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면 월세 생활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을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계약을 할 때는 장기 계약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조건을 넣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주택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월 임대료만 보지 말고 관리비, 교통비, 생활비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임대료가 조금 비싸더라도 교통비가 절약되거나 생활 편의시설이 가까워서 전체적인 생활비가 더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중년의 나이에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부업을 시작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요즘은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수입 창출 기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전문 분야나 취미를 활용한 온라인 강의, 중고 물품 거래,
공유 경제 서비스 참여 등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성취감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계 지출 전반을 재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거비가 늘어난 만큼 다른 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고정 비용이나 습관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들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절약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질을 지나치게 떨어뜨리는 절약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가족 간의 유대감이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험은 가족에게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들과는 더 이상 일방적인 부양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가족의 주거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세대 간의 이해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큰 집에서 사는 것이 행복의 절대적 조건일까요? 아니면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과 마음의 평안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사회적 기준이나 남들의 시선에 맞춰 살려고 노력하면서 정작 자신과 가족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곤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만의 행복한 삶의 기준을 새롭게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공간이라도 가족이 함께 웃고 대화할 수 있다면 비싼 집에서 각자 따로 지내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간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과 배려의 마음입니다. 또한 이런 어려운 시기야말로 이웃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할 때입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웃들과 정보를 나누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들과 함께 공동구매를 통해 생활비를 절약하거나 서로의 전문성을 활용해 도움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협력 관계는 경제적 도움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도 제공해줍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단순히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수요자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구체적인 어려움을 알리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개인의 목소리는 작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제 상황은 순환하고 정책도 현실에 맞춰 조정되며 새로운 해결책들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훗날에는 소중한 경험이 되어 우리를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더 단단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연함과 창의성입니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보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내고 이 길을 전환점으로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서민들의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주거 문제는 분명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야말로 우리의 진짜 실력과 지혜가 드러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는 언제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오늘날의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일어섰고 경제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지금의 주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어렵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회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주거 모델들이 등장할 것이고 더 합리적이고 서민 친화적인 정책들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원망하거나 탓하기보다는 함께 힘을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집주인을 원망하거나 정부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실천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지혜와 노력이 모여서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임대료를 올리고 싶어 하는 것이 단순히 욕심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사정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부 정책 담당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정책을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건설적인 소통을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자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나눈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며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따뜻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